우리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사건, 사고까지 속속들이 살펴봅니다.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를 잘 처리해내는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슬기로운 취재생활 이어가고 계신 분이죠. 김민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입니다. 네, 저랑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바구 스튜디오에서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오늘 슬기로운 취재생활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 시기가 이제 기자들한테도 되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인데 신종 코로나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관련 보도를 해야 되는데 좀 좋은 다른 아이템이 있더라도 보도를 하면 좀 묻히기가 쉬워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저희 이 슬기로운 취재생활은 코로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얘기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은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약간 드릴게요. 작년에 경찰이 재미난 발표를 하나 했거든요. 이게 경찰의 마스코트가 포도리하고 포순이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익숙한 친구들인데 이 중에서 이제 포순이가 여자 캐릭터고요. 그렇죠. 이 캐릭터는 1999년생인데 그러니까 포도리랑 같이 해가지고 좀 경찰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포순이는 이제 그동안 그림 속에서 자세히 보셨다면 아실 텐데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 그 경찰의 재미난 발표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포순이한테도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히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되니까 대부분 언론이 기사화를 했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이런 해석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 경찰의 정복에 물론 치마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선 경찰서를 가보면 치마 입고 근무하는 여경은 거의 드물거든요. 아무래도 일선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치마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업무의 특성상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치마라는 게 어떤 여성한테 특별히 좀 강요돼 온 우리가 요즘 말하는 코르셋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권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시대 정신이고 그러면 마스코트라고 할지라도 경찰은 포순이한테 이제 치마 대신 바지를 입히겠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이건 경찰이 앞으로 어떤 안팎의 업무들을 처리를 할 때 좀 더 올바른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서 일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였던 걸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일단 뭐 좋은 방향의 변화인 것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본론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본론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경찰의 인사 시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자 부산경찰청 인사가 있었고요. 제가 그 명단을 보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시는 분이 혹시 계셨나요? 이 인사는 이제 경정급 인사였거든요. 경정은 이제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5급 사무관에 해당하고 일선 서에서는 과장급. 그러니까 경정의 윗계급이 총경이고 총경은 일선서의 서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정도 굉장히 높은 직이고요.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 경찰 중에서 경정의 이 직급 비율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2% 정도라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왜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경정 인사 중에서 부산경찰청 경정 인사인데 제 눈에 띈 게 실명을 좀 말씀드리긴 어렵고 A 경정입니다. 아시는 분이시군요. 이분이 사고를 친 전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제 포순이 바지 입는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부산지검 동부지청 작년 3월 A 경정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거죠. 당시 A 경정이 받은 혐의를 보면 세 가지인데요. 공연 음란, 준강제 주행, 범인 도피 교사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혐의를 보면 약간 감이 오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연 음란, 준강제 주행 그리고 범인 도피 교사인데 범인 도피 교사 요거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건은 2018년 8월 30일 밤 11시쯤에 일어났습니다. A 경정은 부산 남구의 한 이면도로에 있었고요. 근데 A 경정이 신체의 일부 정확히는 자신의 성기 쪽을 노출을 한 상태였고 자신의 신체 일부. 그렇습니다. 이때 A 씨는 그러니까 A 경정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있었다는 누군가에게 말이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노출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까지가 혐의 세 가지 중에서 공연 음란하고 준강제 추행하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좀 공분에 살만한 얘기인데 앞서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범인 도피 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다른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그 현장을
20대 남성 B 씨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B 씨 입장에서는 뭐 A 경정이 그때 경찰 간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겠죠. 경찰 간부라고 상상을 그랬겠죠.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B 씨는 자기가 본 바를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날, 그러니까 2018년 8월 31일 오전 11시쯤에 경찰에 출석해서 자기가 신고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날 오후 4시쯤 돼서 신고자인 B 씨가 다시 경찰에 출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B 씨는 여기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과 5시간 전에는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네네. 번복을 한 거군요. 진술의 번복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아랫도리 노출이 있었다 해서 없었다로 바뀐 그런 건데요. 네. 경찰이 B 씨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찾아와서 진술 번복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경찰에서 다시 부른 것이 아니라 네네. 5시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본인이, 예. 번복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진술이 번복되는 내용도 보니까 이게 노출이 있었다는 것하고 없었다는 거는 피의자, 그러니까 A 경정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목격자가 지금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네. 것은 피의 사실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혐의가 바뀔 수 있는 건데요. 경찰이 이상해서 B 씨의 뒤를 한번 밟아봅니다. CCTV 동선을 추적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수상한 정황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B 씨를 좀 압박했고 B 씨는 결국 실토를 하는데 이 내용이 좀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A 경정은 피의자고 예. B 씨는 목격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가 하나 들어오는데 이게 건설업자 C 씨예요. 약간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저는 이제 쓰리 쿠션, 뭐 당구 용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공을 이용해서 목표하는 공을 때리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A 경정은 C 씨한테 부탁을 해요. 부탁의 내용은 목격자인 B를 만나서 신고 내용이 좀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해봐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목격자 B의 전화번호를 자기가 부탁한 사람이 C 씨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사실 여기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게 사건 피의자인 A 경정이 어떻게 자기를 신고한 B 씨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까. 그러네요. 네. 예, 이것도 아마 짐작되시는 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파면 너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뭐 네. 경찰의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A 경정이 부탁을 받은 C 씨가 실제로 목격자 B 씨를 만났어요. 네. 장소는 부산 진구의 한 커피숍이었고 시점은 B 씨가 경찰에서 첫 진술을 했던 8월 31일 오전 11시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오후 1시 20분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목격자 B 씨는 이게 처음 신고 내용 중에서 공연 음란, 그러니까 노출 부분은 좀 없는 걸로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C 씨가 B 씨한테 돈을 건네는데요. 네. 액수는 300만 원이었고요.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이 이 장면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저는 이 소식을 저희 네.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도 전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는데 결국 네네. 경찰이 목격자한테 돈을 줘서 진술을 그렇습니다. 번복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아마 많은 분들 요 얘기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피의자인 A 경정이 그러니까 지인을 시켜서 매수하려고 한 거죠, 목격자를. 근데 B 씨와 C 씨는 네. 원래는 이렇게 친분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던 건가요? 네,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일단 C 씨를 통해서 그렇게 접촉을 했고요. 네. 이 A 경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관이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은 굉장히 주요한 수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정이라는 시기로 일선서 단위의 어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런 사람이 자기 사건 수사가 이제 들어오니까 목격자를 금품으로 매수를 하려고 했다는 게 당시 경찰의 조사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 내용이 이제 마지막 혐의, 그러니까 범인 도피 교사 혐의와 관련이 된 내용인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면 이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 되고 있었나 봐요? 예. 일단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렸고요. 네. 그 관련해가지고 포인트를 하나 더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의 수사 체계는 경찰이 1차 사건 조사를 하고 네.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걸 송치라고 네. 부르고요. 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 이게 필요한 부분에는 좀 보완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직접 보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기소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건 검찰이지만
1차 수사를 한 경찰이 보기에 이 사건은 기소할 만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덧붙여서 검찰에 사건을 넘겨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뭐 이제 기소 의견 송치, 불기소 의견 송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기소 의견 송치면 이제 경찰이 보기에 이거는 재판을 할 만한 사안이다. 불기소 의견은 뭐 그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경찰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길 때 혐의 중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혐의는 재판에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죠. 이때 뭐 당연히 좀 제시고 감싸기 아니냐 이런 그렇겠죠.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예. 사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의견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찰이 뭐 공식적으로 어떻게 입장을 나타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당시에 이제 이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은 이 혐의의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었거든요. 네. 또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달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진술을 거부한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와 A 경정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확인된 점이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하기 어려웠거나 거부한 걸로 보이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A 경정을 재판에 넘겼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네. 1심에서 A 경정의 혐의 중에서 공연 음란 혐의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준강제추행은 아마 이제 피해자의 그 진술 거부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CCTV에까지 잡힌 그 범인 도피 교사 이 건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결국 벌금 300만 원에 지금 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은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완전히 안 났습니다. 그리고 A 경정이 연루된 사건의 내용과 죄질은 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거 굉장히 대형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던 사안이고 A 경정은 직위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신분은 유지를 하되 직에서는 배제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뭐 경찰 자체 징계위가 열렸었겠죠. 근데 이번 인사에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 A 경정의 이름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직을 보면 그러니까 한직이라면 한직인데 이건 좀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냥 사고칭 관리자가 조용히 눈에 안 띄게 복귀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용하게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전체를 통틀어서 비율이 2% 정도에 불과한 이 관리직 인사가 사실 진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거쳐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죄를 따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성범죄 그리고 목격자 매수 시도 심지어 1심에서 공연 음란은 지금 벌금형이 나왔으니까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자는 다름 아닌 경찰의 간부고 재판은 진행 중이고 이런 인사를 다시 일선서로 복귀시킨다는 거는 이게 시민 입장에서 좀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또 시국을 보면 그러니까 여성권이라든가 어떤 성인지 감수성 이게 그야말로 하나의 시대 정신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포순이한테 치마 대신 바지를 입히겠다고 하면서 어떤 이런 좀 성인지 감수성을 다 잡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 과정에서 경찰이 좀 실무에서 약간의 반사 이익도 누리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우리가 경찰을 굉장히 신뢰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 권력을 좀 풀어 헤쳐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걸 좀 나눠줄 때는 수사기관이 경찰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찰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 신뢰를 회복을 하고 몸가짐을 삼가야 할 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인사가 나온 거라 가지고 굉장히 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 뭐 흔히 얘기하는 그나물의 그 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분명히 관련 보도가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경찰이 A 경정을 품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민 눈높이를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볼 것인지 이 문제는 좀 정말 잘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슬기로운 취재생활 이 방송 내용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